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이 성질 나고 들어가면 성질 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은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침울한 게는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라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진짜 저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배움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기엔 쉽지 않을 텐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은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교실에 중년의 고등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어머니 학교에선 40대부터 80대 백발의 어르신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가 이 2달간의 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방학의 달콤한 휴식도 반납한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를 찾게 됐다는 곽영희 씨. 많이 배우지 못해 초라하고 위축됐던 인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오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즐거우면서 또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배움이란 이런 단어, 또 남 앞에 자신 있게 또 설 수도 있고.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에 입학한 김옥희 씨.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됐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래도 가족들이 흔쾌히 응원도 해줬고요. 부드러운 미소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치료사 같은. 컴퓨터 시간, 한글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표 작성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수학 시간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미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만학도들. 출석을 부르는 시간까지 아까워 수업 진행을 재촉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시험 수행 평가까지 치러낸 이 학교 늦깎이 학생들은 1000여 명. 이들에게 조금 늦은 학창 시절은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만학도들은 올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 25일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다. 어디 샤넬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가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 입학을 할 겁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제2의 인생을 연 만학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할 텐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 중 가장 두려운 것, 많은 분들이 치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치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싹 다니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선천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신년을 맞아 올해 경남도 주요 정책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 초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보죠. 송국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목한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먼저 김 지사가 내세운 도정 운영 방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도민과 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입니다. 자, 일단 뭐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광범위한 변화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네. 올해도 역시 핵심은 변화입니다. 먼저 김 지사의 말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이 그 지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과연 경남의 미래가 있을까? 지역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도민들과 고민하고 아젠다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 나갈 수 있는
네, 김 지사가 수도권 문제를 언급을 좀 했는데 인구에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걸 지적한 거죠? 예, 맞습니다. 경남 지역 청년 34%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실제 인근 부산으로는 31%가량 유출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경남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네. 이미 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네.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올해 김 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자, 그래야 경남도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청년 특별도 그리고 교육 인재 특별도를 올해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예, 그 청년과 교육 뒤에 특별도가 붙은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청년 특별도는 청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경남도를 만들자는 뜻이고요. 예. 자, 최근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2기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종의 민관 협치 기구인데요. 사실 이미 작년에 처음으로 1기가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청년 정책 발굴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교육 인재 특별도는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서 인재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길러내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동남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또 수도권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자인데요. 이 또한 이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정책입니다. 김 지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메가시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좀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정치권을 포함해서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이게 뭐 이름만큼이나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클 걸로 좀 보이네요. 네, 말 그대로 동남권이 붙었으니까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 세 개 광역 단위에서 대형 항만이나 또 뭐 철도, 공항 등 인프라를 만들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건데요. 자, 김 지사는 더 나아가서 기계나 소재 부품, 자동차, 선박 등 동남권 주력 산업과 연계를 해서 하나의 수소 경제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예. 또 동남권에 지역 관광 벨트를 조성을 하고 광역 도로망과 철도망을 건설해서 경제생활권을 동남권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올해 경남은 기존의 서부 경남 KTX 또 스마트 제조업 말고도 청년 정책과 동남권 사업이 핵심이 되는 걸로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경남의 수부도시죠. 창원시도 경남 정책과 연결된 게 참 많을 텐데 허성무 창원시장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올해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이고 오는 7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서 발표될 창원 2030 비전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조업 중심에 벗어나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해양 물류와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답니다. 예. 자, 일단 경제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창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 산단인데 이거는 올해 어떻게 추진이 좀 됩니까? 올해 국비만 607억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607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을 하는데요. 창원시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뒤에 올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4,700여 개 중에서 500곳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했고 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많이 들었다시피 생산 시스템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고 네. 결국에는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난 만큼 사람도 더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자,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외부에서도 많이 창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올해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50주년이기도 하고 네. 창원 상공회의소 설립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기념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죠. 창원시 올해 핵심 키워드는 결국 경제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액화 생산기지 구축 사업 그리고 한국 GM 창원 공장 고용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이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을 해서 네. 허성무 시장이
진해 연구자유 지역에 가스터빈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창원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시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연구자유지역 내에 총 300억의 예산을 들여 4세대 에너지 소재 부품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을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김해시도 좀 짚어보죠. 네. 허성곤 시장의 올해 시정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허 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 잔금을 올해 지난해 350억 원에서 올해는 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또 김해 사랑 상품권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의생명 분야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의생명을 키워서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의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 좀 짚어보죠. 부산방송 김현정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2020년 부산시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민선 7기 1년차 시정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도시 장기 비전의 기틀을 다진 기간이었다면 2년차는 시민과 약속한 일들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선언했습니다.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센텀, 문현, 동삼 이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지역대학을 주축으로 지역 혁신을 위해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용적 성장과 지역 상생 협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3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백전이 실질적인 지역 화폐의 위상을 확보하고 또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형 출산 장려 정책인 부산아이 다같이 키움을 확대 강화하고 신혼부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출산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거돈표 시정의 대표격인 부산 대개조 10대 사업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이 10대 프로젝트는 연결 전략으로 북한 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과 경부선 철로 지하화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조성과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혁신 전략, 마지막으로 균형 전략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등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시의 호재라고 한다면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소 확보하면서 부산 경제에 활력이 기대됩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할 북구 만덕 센텀 지하고속도로 조성에 국비 57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착공을 했고요.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 설계비를 61억 원 확보해 총 사업비 9,787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외에도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비 131억 원, 문정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9억 원, 울숙도대교 장린고개 지하차도 건설 145억 원 등을 확보했는데요. 부산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서 부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의 2020년 시정보고에는 6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부산의 굵직한 행사 때문에 준비 시간이 촉박했고 아직 내용이 초안 수준이어서 공유하기 힘들다는 게 부산시의 공식 해명이었는데요. 그러기엔 나흘 전부터 보도자료를 내고 생중계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첫 보고의 당일 오전에 무산시킨 건 시정 정책에 대한 신뢰감에 손상이 간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부산시 소통의 행보에도 또 행정적 프로페셔널함에도 더욱 힘을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현정 기자에게 2020년 부산시정 화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송국회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Have a good time.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